자, 지금 시간이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9시 35분입니다. 자, 오늘 장이 잘 끝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월봉은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 네,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목으로 쭉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속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봉은 데드. 데드의 목표면 322.66이 목표인 거예요. 아직은 월봉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322.66을 찍어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봉 볼게요, 일봉. 일봉은 계속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362.62, 362.41, 362.41을 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계속 데드 상태인 거예요. 계속 데드다. 근데 362.41 이라는 수치는 결국 지난달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361.55예요. 그러니까 361.55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잖아요. 지금 똑같다고. 지난달 종가를 못 가면 데드인 거잖아요. 지난달 종가를 못 가면 데드고, 지난달 종가를 넘어야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종가를 넘지 않는 한 계속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3일봉 완성했죠? 여기를 완성한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데드잖아요. 데드난 거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온 건 341.71. 데드를 완성한 거예요. 여기 데드 났고, 여기도 데드 났죠. 그러니까 이거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3일봉을 완성시킨 거죠. 3일봉을 완성시켰다. 근데 아직 주봉은 완성이 안 됐죠. 주봉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보시면 여기 데드 난 거 지금 완성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더 내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쪽은 저가예요. 이쪽은 저가. 근데 이쪽은 종가예요. 후행 스팬은 종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릴 때 여기를 깨고 멈춰야 돼요. 깨고 멈춰야 된다고. 깼다가 올라가면 데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데드를 낸다 그러면 340.12, 340.12보다 낮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340.12. 근데 340.12가 이번 주 저가 340.08이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데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완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주봉은 아직도
아직도 이슈가 없고, 예. 그죠? 이주봉 아직 여기 데드까지 안 갔어요. 자,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예, 코스피를 볼게요. 자, 코스피 보시면 지금 코스피도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코스피도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봉, 자, 일봉도 지난달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 종가가 얼마냐? 2674예요. 근데 기준선의 위치는 264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선 쪽으로 가지 못하면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3일봉. 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게 이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자, 코스피 200은 데드가 났어요. 여기가 데드가 났다고. 여기 데드인데 안 났죠? 데드 안 났어요. 2526.68이었나? 예? 여길 가야 완성인데 안 갔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가야겠죠? 다시 갈 거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완성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다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안 깬 거잖아. 만약에 2526.68을 깼으면 다음 주에 그냥 상승해도 되죠. 네? 다음 주에 상승해도 되잖아요. 완성했으니까 내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완성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완성이 안 됐어. 네? 의도적으로 완성을 안 했다고요. 오늘 저가가 2529.31이에요. 예. 그럼 3포를 못 내린 거야. 3포. 그 3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내릴 수 있는 거죠. 응?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지금 차트만을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코스피만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 예. 그럼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주봉이 대등하겠죠. 예? 주봉이 대등할 거 아니에요. 아까 코스피 200 지수 보셨죠? 주봉이 대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주봉이 대등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가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드가 난다는 거는 예. 자, 여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는 지금 340.12까지만 빠지면 되는데 얘는 더 빠져야 되잖아요. 얘는 2518이라고. 2518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되죠. 2526까지만 내리는 게 아니라 2518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같이 데드를 낼 거니까. 뭐 코스피는 데드 안 나고 코스피 200만 데드 나면 결국에는 동기화 때문에 계속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어쨌든 동기화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려가야 되는 폭이 꽤 있다요. 예? 내려가는 폭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주봉은 아직 이슈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끝냈다는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끝낸 게 아니라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지금의 상황이 하락이 멈춘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하락이 멈추고 싶었으면 더 내려야 되는데 더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다 보여드렸고, 3개월 봉이 있어요. 3개월 봉을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고점을 다시 못 간다면, 지수가 고점을 다시 못 간다면 얘를 대든해야 돼요. 얘를 갈 거면, 이게 지금 449.04잖아요. 그러면 449를 갈 거면 이걸 대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점이야. 여길 안 갈 거야. 그럼 얘가 대든할 거예요. 근데 대드의 위치가 얼마냐면 278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가. 얘를 대드네. 그쵸? 그럼 이게 고점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해. 그러면 이게 케이스 1이에요. 얘가 케이스 2고.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449를 넘을 수 있어요. 이게 1번입니다. 반대로 어딜 깰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수치가 얼마예요? 278.56이에요. 여기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을 넣던가 저점을 깨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으로는 가야 된다고 데드를 안 내던가 아니면 데드를 내던가. 데드를 안 낸다라는 건 고점을 넘는 거고, 데드를 내는 건 저점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기준선 26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깨든가. 근데 저점이 278이잖아요. 자, 지금 지수가 얼마냐? 342입니다. 그리고 449고 278이에요. 자, 요렇게 빼보세요. 그럼 107포죠? 449에서 341을 빼면 107이에요. 요렇게 빼면요. 이거 4, 이거 7. 그죠? 74포죠? 그럼 위로 107을 갈 거냐? 아래로 74를 갈 거냐? 어디가 가깝죠? 지금 아래가 가깝습니다. 아래가. 지금 위치에서는 아래가 더 가깝다고. 전고점보다 전저점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107을 오를 생각이 없으면 74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전고점에 간다? 와, 전저점을 간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와 여기를 간다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1번, 2번.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449 깰 때까지. 그게 매수자의 몫이죠. 매도자의 몫은 278을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길 깨면 여길 가요. 여기가 기준선이고 여기가 선행스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28이에요. 자, 449, 342, 228이에요. 그럼 요거 107이죠?
요건 얼마일까요? 예? 1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로 가면 349, 아래로 가면 228. 예. 어차피 한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예. 어느 쪽에 배팅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냐, 여기냐. 예. 이게 가장 큰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가장 큰 목표치고, 예. 만약에 278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번 달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322.66 아래로 눌러놔야 돼. 네. 그러면 이해되셨죠? 예? 322.66 아래로 눌러놔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을 쓰는 거죠. 예? 320.66을 깨면 이 아래쪽을 쓸 수 있다고. 예. 그러면 종가가 하락한다는 거 305까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305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 278이니까 그럼 엄청 가깝죠. 305에서 278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만 보시면 돼요? 322.66만 보면 되는 거예요. 322.66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가면 매수해야 돼요. 왜? 449로 가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이제 다음 봉을 봐야 되잖아요. 1봉은 하방이야. 그죠? 1봉은 하방인데 이 밑으로 내리면 둘 다 대등하잖아요. 이 밑으로 내리면 둘 다 대등한다고. 그러니까 340.68 정도까지 내리면 이제 밑으로는 낙폭과대가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낙폭과대죠? 여기가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342.63 네, 지금 위치가 낙폭과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파락을 하면 땡겨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주봉을 보면 이주봉은 여기까지 올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으면 347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위로 5포. 예? 내려가고 싶으면 위로 5포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위로 5포인트가 올랐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주봉이 내려가기에 좋은 구조가 돼요. 보이시죠? 여기 요걸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 347.27 정도. 지금 등가 기준으로 5포에 5포. 그러니까 5포 정도는 올랐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야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여기가 되는 거죠. 333.29. 예. 그러니까 지금 급락해가지고 얘를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후행이잖아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낮으니까 이 방법은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주봉도 그렇고 이주봉도 그렇고 지금의 위치는 낙폭 과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야 돼. 자, 이제 주봉에 대한 얘기를 또 할게요. 주봉에서 핵심이 되는 건 355.28 이 수치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종가가 내리면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죠. 351.52. 고가가 내리면 목표가 어디예요? 네? 355.28. 그 다음에 저가가 내리면 324.5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종가를 보세요. 이거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종가는 완성이에요. 종가는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답을 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어요. 저가. 저가는 324.52를 깨야 완성이에요. 언제까지?
앞으로 2주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324.52를 붕괴해야 끝나는데 이게 월봉의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저가가 끝나야 주봉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저가를 깨려면 어떻게 돼요? 여길 깨야죠. 이번 주 저가를 깨야 324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깨야 여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가를 못 깨. 그럼 매수하세요. 네?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해야죠. 왜? 윗공간이 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고, 저가를 깨면 안 사면 돼요. 저가를 깨면 안 사는 거예요. 왜? 저가를 깨면 324.52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고가는 여기죠. 355.28이니까 다음 봉이 355.28보다 낮으면 돼요. 고가가. 그러니까 이 영역을 쓸 수 있어요. 고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355.28보다 낮으면 완성이에요. 예상되는 위치는 347.27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주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주봉은 이렇게 생겼고, 이주봉을 보시면 이주봉에도 저가가 깨졌어요. 네, 깨졌다고. 그쵸? 그래서 0구간에서 깼단 말이에요. 지금 0구간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10월 7일, 10월 7일자 이주봉 빼고는 다 1구간이에요. 언제까지? 여기까지예요. 11월 18일. 실제로는 11월 전체 다. 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다 하방이라고요. 11월 말까지 싹 다 하방인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0월 7일자 이주봉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저가 깨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가가 한 번이라도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어디가? 324.52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 여기 깨지면 예, 요 저가 있죠? 예, 이게 깨지면 여기 324.52로 가는 거예요. 자,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왜? 안 깨질 거니까. 그죠? 저가가 안 깨지면 어차피 324.52로 못 가요. 위로 갈 거라고. 최소한 347.27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가를 깨면 324.52가 타겟인데 언제? 여기 11월 말까지예요. 여기 10월달 한 번의 기회가 있어. 상승할 기회. 여기를 이제 놓치면 뭐 거의 11월 말까지는 324.52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줬죠. 그게 뭐예요? 코스피 지수의 선행 스팬 값은 이번 주 저가보다 낮아요. 예? 코스피 지수의 선행 스팬 값, 그 주봉의 3일봉의 선행 스팬 값이 이번 주 저가보다 낮다고. 그 얘기는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고, 예?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다시 간다라는 건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고, 이번 주 저가가 2주봉의 저가이기 때문에 2주봉의 저가도 깨질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는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라면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건 깨려고 그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에 저가를 깨려고 차트를 그린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깰 생각이 없었다면 3일봉의 데드값 2526을 터치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2529에서 끝낸 것으로 보면 아직 하락이 멈춘 건 아니고, 하락이 멈추는 순간이 오면, 즉 2526을 터치해 버리면 이번 주 주봉의 저가가 코스피 200 지수도 깨지고 코스피도 깨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하락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기술적 반등이 와도 할 얘기가 없어. 얘기 드렸잖아요. 주봉도 낙폭과되고 이주봉도 현재는 낙폭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끌어올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띵글로 보면 반등의 여지가 있고 일목으로 보면 하락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띵글로 보면 반등의 여지,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면 하락의 여지가 있으니까
반등했다가 떨어지면 양쪽 다 만족하지 않을까. 반등했다가 떨어지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버리면 개파락이 나오면서 깰 거잖아요. 개파락이 나오면서 깨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 저가를 깨버리고 시작해버리면 목표치가 324.5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24.52로 가는 종가에 맞춰서 고가를 다시 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고가의 수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후행으로 그려야 되니까.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이 핵심이 이거예요. 예. 기술적 반등을 원한다. 예? 기술적 반등을 원한다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5%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봉은 2526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의 저가를 깨려고 할 것이다.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2주봉의 저가도 깨지기 때문에 목표가 324.52가 된다.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한다면 가야 될 자리는 324.52고 324.52를 붕괴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목상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일목상 데드가 나는 거라고요. 322.66으로 가는 거니까. 324.5이나 322.66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자리를 깬다라는 건,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322.66으로 가는 건데, 322.66으로 가면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데드가 나면 월봉이 이제 붕괴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30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번 봉의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하세요. 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근데 저가가 깨지면 324까지 열리는 거니까 결정을 하시라고요. 나는 위에다 배팅한다, 아래다 배팅한다, 어느 쪽에 배팅할 건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봉 이렇게 생겼고, 이게 3일봉? 3일봉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도 일목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일목으로.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볼게요. 일봉은 골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3일봉 오늘 골드 났죠. 골드 났잖아요. 예? 그럼 얘가 다시 데드 났다가 골드 났다가 이럴 수 있어. 예? 골드 났는데 데드 났다가 골드 났다가 데드 났다가 골드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여기 골드 났죠. 응? 여기 골드 나서 여길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 골드 났다고. 그럼 얘가 가야 될 자리 어디예요? 2530원이에요. 2530원을 가야 된다고. 결국에는 전고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얘 구조로 보면 전고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로는 341.72가 목표라고. 코스피 지수로 보면 2526.68인가? 거기가 목표예요. 근데 고버스는 지금 골드난 자리의 목표치는 253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어디가 된 거예요? 2530원이 됐다. 주봉. 자, 2530원 가면 여기 골드 나죠? 여기도 골드 나잖아요. 여기도 골드 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2530원을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대충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목표가 얼마냐? 2556원. 그러니까 60원이지.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2560원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2560원을 가버리면, 여기는 지금 골드가 안 났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걸 골드 내버리면 얘도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 타겟은 2530원입니다. 2530원. 아직 여기는 목표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인버스도 3일봉 골드 났겠죠? 3일봉
골드 났는데 얘는 목표가 얼마예요? 여기 4,548원. 네, 4,548원이요. 거기 목표예요. 거길 가야 돼. 네? 거길 가야 돼요. 구조적으로 거길 목표로 하고 있는. 주봉? 거기 가면 골드 나나? 골드 나나요? 여길 가면 골드가 날까? 자. 네, 아직 안 나요. 네? 아직 안 난다고. 근데 여기 지금 골드 내놨으니까 얘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위로 가서 멈출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면 후행 스팬은 종가 기준이야. 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고가 딱 터치하고 뚝 떨어져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올라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버스 기준으로 보면, 예? 고버스 기준으로 보면,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코천까지 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예, 324.52가 붕괴되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거는 고가 기준이다. 그죠? 네, 고가 기준이에요. 선행 스팬이니까.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일목으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일목으로는 다 보여드렸고, 네. 자, 주봉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보시면 벗어났잖아. 두 개 다 거의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야 돼요. 여기까지는. 응? 여기까지는 내려야 돼. 2260원까지는 내려야 이격이 해소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맘대로 하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내려서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고버스. 예, 그러면 이제 구조가 틀어지는 거고, 미국이 안 내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조정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저가가 여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버퍼는 있는 거예요. 왜? 이 저가만 안 깨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노는 건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 주봉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조정을 원하잖아요. 요 정도. 그러면 한 2215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이 오고 나면 위로 당기면 여기까지 당길 수 있는 거죠.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고버스가 쓸 수 있는 공간이 2215원에서 2485원. 요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당겨가지고 위로 올려버리면 이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트뷰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네? 후행 기능이 없다고 시뮬레이션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 예? 이런 봉을 지금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어. 그랬을 때 얘가 올라와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가 수치를 모르겠어요. 목표가는 2485원인데 여길 가면 여길 깨겠죠. 예?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매수한다 그러면 2215원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2215원보다 낮아야 매수를 할 수 있는데, 2215원보다 낮지만 여기 저가보다는 높아야 돼요. 2155원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의 아래쪽 마지노선이 2155원이죠. 그 위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 거길 깨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거길 안 깨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여드렸죠? 뭐, 저 두 가지. 그러니까 주봉이랑 이주봉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고가를 넘으면 최고가 모드가 돼요. 예? 고가를 넘으면, 보시면, 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0구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으면 여기를 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최고가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일목이랑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게 지금 확 갈 수 있는 여지와 못 가느냐 가느냐가 이 고가 돌파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지수에서 2526을 안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갈 거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상방을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거예요. 뭐 일봉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일봉 보고 뭐 일봉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가면 미친 듯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고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개인이 계속 현물을 쌌잖아요. 매수로 지금처럼. 그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조 9천억이거든요. 지금 누적으로 쌓은 게 2조 9천억이에요. 적지 않아요. 한 5조 원대까지만 가면 돼. 제 생각엔 5조 원대까지만 쌓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2조 9천억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오잖아요. 반등이 오면서도 개인의 현물 매도가 한 1,000억대 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 1,000억 매도하고 뭐 1,500억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오퍼를 올렸어요. 그러면 한 번에 내릴 때 한 5,000억 매수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적이 계속 매수 쪽으로만 쌓일 수 있다면 반등을 뭐 얼마나 주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적은 계속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첫날 1577, 그 다음에 둘째 날 6721, 여기까지는 그렇게 데미지가 안 컸는데 갑자기 1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2조 3천억이 되면서 무게감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누적으로 쌓아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개인이 매수한다면 324.52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한다면 이번 주 저가도 깨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라는 건 단순하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는 게 아니라 2주봉의 저가도 깨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목표치가 324.52로 통일되는 거죠. 2주봉의 목표도 324.52, 주봉의 목표도 324.52. 근데 거길 가면 월봉이 대둔할 거예요. 그 월봉이 대둔하면 월봉이 망가지는 거죠. 이주봉과 주봉이 누르면서 결국에는 월봉을 망가뜨리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 힌트를 준 게 오늘 3일봉의 저가 2529. 그거는 진짜 얍삽한 거죠. 차라리 2526을 딱 깼으면 올라가도 되는 거죠. 근데 내려갈 여지를 열어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을 지으면 3일봉은 하락을 열어두고 끝냈다. 3일봉은 하락을 열어두고 끝낸 거고, 3일봉이 하락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지 않는 한 매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지 않는 한 매수는 없다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목표는 324.52입니다. 324.52. 이거 엄청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342예요. 18포인트만 내리면 돼. 18포인트만 내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수 전략의 핵심은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의 저가예요. 지수의 저가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18포인트를 내려버리면 다 내릴 거라고. 그죠? 바이오 빼면 다 내릴 거 아니에요. 다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가 지켜지면 종목을 매수해도 되겠죠. 기관이랑 외국인이 어느 섹터를 공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가만 안 깨지면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개인은 계속 매수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도 불안해요. 올라도. 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